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양 당의 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천 군수선거는 수성이냐 탈환이냐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군정 탈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8년간 군정을 운영해온 국민의힘 노방래 군수를 향해 갖은 비난의 화살을 보이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이 8년간의 군정이 불통이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더불어민주당 서천 군수 예비 후보로 나선 유승광 후보는 8년간 노방래 군수가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절반 행정을 했다고 꼬집으며 지난 군정을 불통 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년 동안 군정이 낯가림식, 아는 사람들하고만 그 행정을 소통을 하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인사도 않는. 이어 이제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는 다른 군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유 후보는 수년간 서천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과 소통 구조를 구축해왔다며 민주당의 군정 탈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말 그 국민의 애로사항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노방래 군수는 지난 8년 서천군의 인구 위기를 함께 겪었던 만큼 그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16년 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험성을 처음 제기했고 군정의 모든 방향을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서천군이 인구가 없으니까 영업 창업 활동이라든가 산업 이런 것이 안 돼서 국민들이 부쩍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서천군이 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특히 개인적으로도 두 번의 낙선을 경험한 유승광 예비 후보는 그간 쌓인 감정을 표출하듯 현 군정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8년간 군정을 다스리는 행정을 폈는데 과연 국민들이 행복했을까? 또 일을 하시겠다고 나오시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어 매년 현직들이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같은 당 조동준 예비 후보 또한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며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패러다임 등 다소 직설적인 표현으로 노군수 비판 행렬에 합세했습니다. 한편 노방래 군수는 지난 5일 충남 15개 시군 현역 단체장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3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 8년 군정의 성과로 장항 국가산단 기업 유치,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 항공 보안 장비와 해양 바이오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을 꼽으며 그간의 성과로 군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노 군수의 3선 도전 행보에 날이 선 더불어민주당 두 예비 후보. 다음 군정을 위한 적임자로는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직 당내 경선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국민의힘 노방래 예비 후보가 입을 뗐습니다.
노 예비 후보는 SBN 뉴스의 민주당 네거티브 공세 관련 서면 질의 답변에서 불통 군정 발언에는 아래로부터의 소통을, 군민 불행 발언에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평가를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이슈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꾸준히 언급되는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외침이 아닌 자연스러운 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시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예비후보는 지난 S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방래 군정은 절반 행정, 불통 군정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 군수는 지난 26일 이 같은 공세 관련 서면 질의 답변에서 지난 임기 동안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라보며 아래로부터의 소통을 우선 선택했다며 일부의 편향된 의견은 다수의 여론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8년간 국민들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말을 하며 국민들은 노 군수의 재임 시절 불행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인 유 예비 후보의 발언에도 일축했습니다. 노 군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평가를 청취했다며 행복이라는 단어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현 군수이기 때문에 꾸준히 비난받아온 인구 감소 문제도 있었습니다. 노 예비 후보 역시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거론되는 지방 소멸, 인구 정책 비난을 꼬집으며 이는 비단 서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도시 집중화, 저출산 고령화 등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고 특히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서천군에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구 정책실을 신설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며 단편적인 공약을 내세운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문제와 함께 꾸준히 거론되는 세대 교체론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조동준 예비 후보는 군수 출마 기자회견 이후 꾸준히 세대 교체론을 강조하며 노 예비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 군수는 세대 교체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세대 교체는 젊은 세대의 외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방래 예비 후보는 지난 SBN 뉴스 정견 발표에서 결자 해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 군수로서 그려온 지난 8년의 노력이 더 빛날 수 있게 꿈같은 미래를 함께 해달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요. 앞선 네거티브 공방에서도 결자 해지를 강조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추진한 자신이 적임자이기에 그 과정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군수 경선 결과는 27일 수요일로 예정돼 있어 노방래, 김기웅 양 후보 중 누가 공천을 받게 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에 나선 출마자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도의원의 경우 그동안 공석이었던 제1선거구에 새로운 인물이 등판해 선거구별 후보군이 자리 잡은 상태로 다가오는 선거 전에 막바지 준비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의원의 경우 안개 속이던 가선거구는 2명의 후보군으로 배치되는 반면 나선거구는 1명의 후보만이 출사표를 던져 추가 공천자 모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2명의 입후보 예정자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다면 경선을 피할 수 없게 돼 곧 다가올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시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책특위 선거구 획정 결정이 나오지 않아 도의원 선거판이 잠시 주춤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합의안의 발표로 서천구는 2개의 선거구가 유지돼 국민의힘 측은 1개의 선거구 공석을 채우기 위해 유능한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일 1선거구에 나기종 법학박사를 내세우며 부족한 자리를 채웠는데요. 이름을 올린 나기종 예비 후보는 원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법학박사로 서해대학 외래교수, 군산중앙여고 교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선거구는 2명이 출사표를 던져 경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선거구의 경우 한경석 예비 후보는 지난달 11일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일찍부터 선거운동에 나섰으며 신영우 예비 후보 역시 지난달 28일 선관위 등록 후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경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군수 경선이 마무리된 후 경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의원 선거는 양 지역구의 후보자들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달리 부족한 상황으로 그나마 가선거구는 2명의 출마자가 나온 반면 나선거구는 1명의 후보자만 나오는 등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선거구의 경우 김경재 현 군의원은 지난달 28일 선관위 등록을 마친 후 각종 행사장에서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으며 지난 11일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김원섭 예비후보도 얼굴 알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선거구의 경우 1명의 후보자만 나와 참신한 인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선거구에는 강신두 현 군의원 부의장이 지난 4일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주민이 모인 장소를 찾아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정태 전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이준희 전 군의원, 이상범 6.1광구 대표 등이 잇따라 당에 공식적으로 출마 포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후보군이 넘쳐 3명이 공천을 두고 경선한 것과 대조적인 모양새입니다. 이에 당에서는 지역구 내에서 참신한 인물을 찾아 후보군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비례대표 예비 후보를 1명씩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2명의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로 나왔습니다. 현 국민의힘 충남도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서천군 여성협의회 회장 등으로 일하는 백은영 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서천군 지부 지부장, 서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등으로 일하는 홍성희 입후보 예정자가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첫 도전이 아닌 만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다면 피할 수 없는 경선에서의 승리가 간절해 보입니다. 비례대표 경선 역시 당내 공식화된 일정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선거에 비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출마를 꺼리는 분위기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도어로 출마자 신상에 흠집을 내는 등의 선거전 과열로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역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한 비난 공세는 출마자들뿐 아니라 유권자들마저 지치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서천군 제8대 지방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8명의 주자가 나섰습니다. 단일 후보로 공천이 사실화된 두 도의원 후보와 3명의 군의원 후보, 그리고 1명의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와 당내 경선을 앞둔 2명의 군수 후보까지 지방선거를 위한 민주당 내 대진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8명의 후보 모두 각자의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직 후보자 접수 결과 서천군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3명과 비례대표 1명 등 총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서천군수 후보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첫날인 지난달 20일 조동준 의원이 가장 먼저 등록했습니다. 이어 유승광 박사가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두 후보는 서천읍 내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거 가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갖은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별다른 이슈 없이 각자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두 예비 후보. 이들은 5월 초 경선을 치른 후 곧이어 충남도당에서 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도의원 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 전익현 예비 후보, 2선거구 양근봉 예비 후보가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천군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2개의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두 후보는 당내 경선을 피해갔습니다. 이에 두 후보는 더 이상의 예비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단수 추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의원 선거의 경우 가선거구에 등록된 예비 후보 3명 중 민주당으로는 김하진 의원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장항읍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경환 대표는 당에 예외 없는 부적격 사전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것이 자격심사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의 탈락으로 김 의원만 남겨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후보자 고심에 빠진 가운데 김 대표가 재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김 대표가 재심 끝에 파란 점퍼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선거구가 혼란스러운 반면 나선거구의 경우 이강선, 이현호 예비후보가 자리를 메꿔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비례대표에는 한인선 입후보 예정자가 단일 후보로 나서 민주당 출마 예정자로 확정됐습니다. 군의원 가선거구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진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내달 초 군수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도의원과 군의원, 비례대표까지 모든 공천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선을 마친 국민의힘 두 예비후보. 공천 결과 발표만을 앞둔 가운데 결과에 따른 민주당원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난 신영호 후보의 정견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제2선거구에서 함께 충남도 의원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경석 후보의 정견 발표를 보도해드립니다. 한경석 후보는 청년 및 고령 인구 복지와 특화도시 조성에 초점을 둔 공약을 펼쳤는데요. 기업 이사와 교수 등 재직 경험을 토대로 인구 문제에서는 의회 내 인구 소멸 TF팀 구성,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착 문제에서는 서천, 비인, 판교 도시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고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한경석 후보는 SBN에서 진행한 정견 발표를 통해 지역 환경에 맞는 인구 유입 정책과 복지, 그리고 특화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구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의회 내 인구 소멸 TF팀을 구성해 농어촌 지역의 분석과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내에 인구 소멸 TF팀 구성하여 활동하겠습니다. 농어촌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투자 및 지역 특산물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인구 고령화를 언급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차별화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복지 수요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위축된 청년 인구를 위해서는 청년 창업 지원을 돕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군 신청사 완공으로 얻어지는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 인큐베이터를 개설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갖게 하고 실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유입된 청년 인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유망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서천 비인 판교의 도시 조성, 각 지역 아파트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판교 지역의 시간이 멈춘 마을은 충남 문화지구로 지정해 판교면을 관광 특화단지로서 부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천, 비인, 판교 도심 재구조화 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예산 확보에 힘쏟겠습니다.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을 충청남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전통음식 및 관광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어촌, 살기 좋은 서천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 복지와 인구 유입 정착에 나서겠다는 한경석 후보. 구체적인 지역 공약을 펼친 가운데 지난 경영 등 여러 분야의 교수와 제조기업 이사 재직 경험, 그리고 본인의 강점으로 내세운 성실성이라는 역량으로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제70대 최철균 충남 서천경찰서장이 경찰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최우선은 군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 여성,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와 고령화 등 서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군민을 위한 서천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철균 서천경찰서장은 지난 25일 서장실에서 진행된 SB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치안 목표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서천 지역에 와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당당한 서천 경찰이 되자, 그걸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활동에 있어 노인, 여성,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중 서천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층의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서비스와 물품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노인 교통사고 비중이 4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심 귀가 서비스 그리고 야광 조끼, 야광 지팡이 등을 지급해서 범죄 예방 활동에 있어 최철근 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CCTV임을 강조했습니다.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범죄 우범 지역 6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124대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 활동, 안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대해서는 휴가철 여름 파출소 운영을, 수학기에는 대규모 경작지와 농산물 보관 창고 주변 순찰 강화를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후보 간의 공방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찰은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유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안에 늘 노력을 기울이는 서천경찰서. 이러한 행보가 이어져 CCTV와 가로등 부족 등 범죄가 취약한 지역의 숨은 곳곳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도 적극적인 경찰의 수사와 선관위의 관리 대처가 이뤄져 보다 공정한 후보 그리고 바른 표심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20일 진행한 현대화 사업 성과 판정에서 목표 유수율의 4.7%를 초과한 89.7% 유수율 결과를 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1.5리터 생수병 37억 병에 해당하는 567만 톤의 물을 절약한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약 120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서천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성과 판정 결과 성공적인 유수율을 달성하며 5년간 1,360건의 누수를 복구하고 1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역경제에 활용해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정 서천군 맑은물 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사업 유지와 관리를 위해 군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확정된 줄 알았던 충남 서천 군수 선거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민호 무소속 예비후보가 서천군수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SBN 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끝에 서천군수의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서천군을 서천시로 만드는 것과 서천을 관광도시로 만들어 관광으로 서천을 살리는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현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전 국가정보원 해외 및 북한 담당관,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전 윤석열 대선 조직본부 공정희망연대 등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시군 공무원과의 소통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충남도와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가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노사교섭위원 2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노동조합 측 교섭 요구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과 충남도 측 입장 설명에 이어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월 10일에 근무복지제도 개선, 조합활동 보장 등을 포함해 충남도에 56개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제52회 지구의 날을 맞아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재활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연합회 소속 교회 내에 재생원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원합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분리수거함 설치 참여 교회를 올해 100곳을 시작으로 3,4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소방 공무원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 공무원들의 심리 안정을 목적으로 전문 상담사가 소방서에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 건강 설문 결과에 따르면 1,521명 중 586명이 고위험 관리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방심리지원단에서는 심리 안정 등을 필요로 하는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긴급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문화예술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 시립박물관도 그동안 멈춰온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대전 시립박물관은 폐관과 관람객 제한 등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나섰습니다. 시립박물관은 50여 명의 전시 해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오는 5월 1일부터 도슨트 활동을 재개하고 7월 1일부터는 전시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4개의 강좌로 구성된 문화교실을 운영해 과목당 15명에서 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분기별로 열리는 박물관 음악회와 단체 관람 등으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32회 한산모시문화제가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관과 한산전통시장 일원에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주민기획단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단 내에 기획전시분과, 문화예술분과, 지역협력분과, 홍보마케팅분과 등 4개의 분과를 구성해 회의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단장은 3년 만에 개최하는 대면 축제인 만큼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천 시티투어가 이달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천 시티투어는 대형 버스를 이용해 진행되는 서천군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 해설가가 동승해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서천 시티투어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26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2022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동훈련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위소방대와 서천소방서 장항 119 안전센터가 함께 현장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서천소방서와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군 보건소가 지역 내 월경 곤란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서천군 한의사회와 연계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 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 18명이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며 서천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해 서천군 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